안녕하십니까. 오르막원 국어 회적 김세환입니다. 이번엔 제가 이제 시험지를 들고 나타났죠. 이제 앞에서 큰 전략을 말씀을 드렸다면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문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해서 시험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우리도 당연히 시험지를 준비를 하셔야겠죠. 수험생 같은 경우에 이제 기억이 있으니까. 자, 첫 번째 우리 생활 독서라고 하거나 아니면 독서론이라고 하거나 하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1번, 2번, 3번 이제 독서 5총사 중에 첫 번째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안 하던 지시라고 할까요를 좀 했는데, 이제 1번 같은 경우가 원래 우리 이 1번, 2번, 3번은 약간 고유의 영역이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소프트하게 정보를 묻는 어떤 문제들이었다면, 이번에 1번은 우리가 이 뒤에 독서 제시문에서 원래는 있어야 될 내용이 앞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1번 같은 경우가 조금 약간 매웁게 느껴질 수도 있었죠. 근데 이거는 이제 단락별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랑 세부적으로 어떤 정보를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면 당연히 맞으셔야 되는 문제니까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틀리신 분들은 정신이 번쩍 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문제가 또 등장을 했는데, 근데 그래프가 큰 의미는 없는 그래프니까 우리 이제 기선제압용으로 여러분은 제압당하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제시문은 큰 문제가 없었고요. 3점짜리도 그냥 꿀꺽 할 수 있는 문항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가 두 번째 제시문부터가 본격적인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제시문이 이제 인문이죠, 인문인데 역사 파트라고 할까요? 역사랑 철학이랑 살짝 섞여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제 6문항짜리, 제가 흔히 얘기하는 점수 텃밭이었는데, 6문제짜리는 항상 기준을 뭘로? 4문항을 기준으로 두셔야 되잖아요. 이 정도는 내가 먹겠다. 이렇게. 이제 가작품, 가제시문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에서 역사를 어떻게 바라봤는가? 중국에 있는 정치자 혹은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역사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죠? 그 다음에 나작품이, 나제시문이 조선에서는 그렇다면 역사를 어떻게 활용하려 했는가? 우리 세종대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됐는데, 제시문 자체는요 크게 어렵지 않았죠. 길긴 길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항 같은 경우에 7번 문항이랑 8번 문항이 조금 난도가 있는 문항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제 4번, 5번, 6번, 9번 정도는 우리가 반드시 꼭 가지고 계셨어야 되니까. 그죠? 이것도 전략이에요. 독서의 뜻이 있는 분들은 1번, 2번, 3번 다음에 6문항짜리를 노리시면 그 중에 4개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벌써 몇 개입니까? 어휘까지 포함해도 8개 벌써 되는 거죠. 요거. 근데 여기서 이제 7번과 8번 같은 경우가 조금 어려웠죠.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가글과 나글에서 공통점을 동시에 가지고 와야 되는 문제니까 시간이 빡빡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독서의 기반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문학이랑 선택에서의 빠르고 정확한 문제풀이가 선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새 독서는 예전에는 30분 얘기도 하고 막, 요새는 독서에 35분 이상을 투자하실 수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문학이랑 선택을 잘해보자. 이거 꼭 명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항은 그랬고, 8번 문항은 전통적으로 어려운 자료가 있고 그것을 적용하는 문제인데 3점이니까 내용도 많고 시간도 부족해서 스킵하신 분들이 많았겠지만 4문제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얻을 것은 얻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 마지막 득점인 경우가 많았죠, 이번 시험이. 속상합니다. 자, 그 다음 제시문은요 이제 과학이었죠. 과학기술 제시문이었는데 이제 생명과학에 대한 이야기였대요. 생명과학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결국은 한 단어로 줄이면 비타민 K의 어떤 영양, 그죠? 효능, 이렇게. 요건데 이제 그 과정이, 이 비타민 K라는 어떤 그 소재가 나오기까지 과정이 말 그대로 우리가 얘기했던 과정이 나왔죠. 과학에서의 과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세 지문은 지문이 가지고 있는 그 밀도가 어마어마하게 높거든요. 그래서 버릴 게 없는데 또 과정도 알아야 되고 평소에 쓰던 어휘들도 개념들도 아니고 해서 당연히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데 전략이 있었죠. 한 문제라도 풀어서 맞아보자. 그래서 여기서 풀만한 문항이 물론 이제 개인에 따라서 그냥 컨디션에 따라서 문항을 달리 고를 수도 있었겠지만 11번이나 12번 정도가 사실은 할만했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근데 이제 10번 같은 경우가 워낙 까탈스러웠고 이건 틀린 줄도 몰랐던 친구들도 많죠.
13번 같은 경우는 워낙 3점이니까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글에는 숏컷이 없어요. 지름길이 없어요. 시간을 들여서 시간과 점수를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뭐부터? 하나부터, 한 개라도 하나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독서 제시문이 사회 제시문이었죠. 사회에서, 경제에서 쓰는 개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시문 자체는 길지 않지만 밀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죠. 그래서 이제 뭐 하나 버릴 게 없었어요. 그죠? 예시마저도 어려워서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럴 때도 항상 뭐부터 시작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팔모 때는 한번 꼭 적용해 보세요. 한 문제라도.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근데 이 제시문은요, 이 네 문제에서 어휘를 제외한 14, 15, 16번이 모두 오답 5 안에 들어있죠. 오답률 상위 5 안에 들어있다는. 물론 마지막 제시문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던지는 제시문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버릴 게 없이 탄탄하게 밀도가 엄청나게 높은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이걸 이렇게 풀어봐라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14번, 15번, 16번 중에 물론 16번 같은 경우는 워낙 덩치도 있고 3점이고 또 이제 숫자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부담스러우셨겠지만 14랑 15번 중에는 한 문항 정도는 우리가 조금 노려볼만 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8모나 아니면 7모 때는 꼭 어려워 보이는 독서 제시문에서도 한 문항만큼은 내가 풀어서 맞는 연습을 어휘 빼고요.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은 상대적으로 독서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편했죠. 그죠? 쉽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렵지 않았다고 말씀드려봅니다. 첫 번째 제시문이 이제 고전소설인데 EBS 연계 제시문이었지만 그냥 제목만 편한 거지 실제로 내용이 우리가 공유되지는 않았으니까. 그죠? 근데 요것이 문학에서는 가장 어려운 제시문이 아니었나. 특히 뭐 때문에 우리 21번에서의 어떤 그 꼼꼼한 독서가 요구되는 부분. 그죠? 나머지 문항은 할만했어요. 나머지 부분은 할만했는데 인물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 갈등 관계도 명확했습니다. 그죠? 근데 중간에 약간 전기적 특성이 반영된 부분이 이거 내가 전기로 봐도 되나? 근데 보기에서 얘기를 해주니까 안심하고 우리가 전기로 봐도 됐었죠. 근데 이제 21번 문항이 조금 어려운데 이런 게 이제 바로 뭐예요? 둘 중 둘 문항이잖아요. 당연히 선택지 4, 5번이 남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럴 때 근데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학습이 되어 있고 습관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정답이 갈렸죠. 이거 정답 크잖아요. 3점이니까. 문학에서. 그죠?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반드시 제시문으로 가서 할애해 볼 것. 시간을 할애해서 확인해 볼 것. 기왕 문제에 시간을 투자하기로 했으면 맞으셔야 되잖아요. 그것을 연습하기에 좋은 문항이었다. 참 좋은 문항입니다. 21번. 그죠? 그 다음 제시문이 우리 이제 복합 제시문인데 가와 나는 고전시가 그리고 다는 현대수필. 그래서 이제 갈래 복합이었는데 여러분 조금 우습지만 여기서 조인 아저씨의 자도사뿐 아니라 공선옥 작가도 사실은 EBS 연계 작가죠. 연계 작품은 아니지만 크게 중요하진 않았습니다만 그죠? 여기서는요 뭐 제시문, 가제시문 할만했고요. 나제시문 이게 어려웠으면 공부를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EBS 연계 작품이니까 할만했고요. 다 작품도 주제가 갖는 어떤 정형성은 할만했어요. 다만 이 비밀들이라는 게 어휘가 갖는 어떤 특성이 있잖아. 비밀? 내가 모르는 것? 이것이 함정이었다. 그런데 이미지를 부여하는 연습을 제가 호불호라고 말씀드리는 그것 있잖아요. 평소에 하셨으면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친구들이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26번이었죠. 이 비밀들. 나는 모르는데 그게 아니죠. 항상 똑같이 정형적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가. 그것을 연습하기에 참 좋은 문항이었다. 그죠?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래요. 자, 그리고 우리 미스터 방, 현대소설이죠. 다음 작품 미스터 방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은 어마어마하게 쉬워서 독해 막 2분, 3분이면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항이 조금 실험적인 문항이 있었죠. 28번 같은 문항은 평소에는 보기가 조금 힘들었던 문항이죠. 그 다음에 31번 문항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정말 수능이 수능했네 평가원이 평가원했네 수준으로 좋은 문항이니까 이 문항을 어떻게
보기를 통해서 제시문과 보기의 교점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꼭 연습해 놓으셔야 됩니다. 오랜만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유형은 문제가 나와서 반가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시. 현대시는 이제 가작품 향화가 EBS 연계 작품이고, 우리 형도형 전문가라는 작품은 처음 나오는 작품이었는데, 우리 기영도 시인이 워낙 유명하니까, 그죠? 유명한 작가의 유명하지 않은 작품이 나왔죠? 근데 상징성이라는 게 명확했고, 보기에서 정보를 주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별로 없었으나, 제가 32번, 33번은 할만했으나, 여러분, 문학에서 이번에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아주 지역적인 선택지 전부가 아니라 선택지 일부에서 그 일부 때문에 정답의 근거가 되는 문항들이 조금 있었다. 33번도 그렇고요. 34번도 그렇고 똑같이 냈어요. 이 작은 단어 하나 때문에 33번은 적절한 거니까 여기서 함정이 이제 33번의 3번 같은 경우가 낯선 공간이라는 이 작은 단어, 34번에서는 터전이 확정된다는 이 작은 개념 때문에 정답이 됐잖아요. 이런 연습은 해달라고 평가원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이제 독서보다는 문학이 조금 할만했다. 그리고 독서는 어렵다. 그러니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연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문항이라도 해결해보는 연습을 해보자. 그죠? 절대로 독서는 편식을 한다거나 제시문을 못 보시거나 스킵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 강조 드리면서 문항을 같이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